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노동법 정정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치료가 종결되고 종결된 이후 장애 등급까지 판정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는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동일한 부위에 다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당 부위 치료를 산재법상 보상받을 수 있는가 등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사고가 발생하고 그리고 산재로 승인받은 후 치료를 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지급받으면 1차 보상은 끝납니다. 그리고 산재보상을 받은 후 치료가 결국 끝나는 시점에 치료가 종결되었지만 불편한 상태가 남아있다면 불편함의 정도를 장애 등급으로 분류해서 장애보상을 받는 절차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장애보상을 받고 난 이후 다시 해당 부위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그리고 다시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재요양 신청 절차인데 이러한 재요양은 신청한다고 모두 다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요양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에서는 자문의사 협의회를 통해서 재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재요양은 일단 최초 요양으로 산재 승인 받았던 그 재해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산재 요양이 종결된 이후 다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첫째, 산재로 요양이 종결되고 이미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갖고 있던 분이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을 신청한 경우 최초 상병과 그리고 재요양 상병 쌍방 간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최초 요양이 승인난 병명이 다시 요양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병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거나 최초 상병이 원인으로 적용될 만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추상적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골절 환자의 경우 골절 부위에 뇌고정술을 통해서 삽입한 금속 핀을 고정한 후 산재가 종결되었는데 이러한 금속 핀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다리가 불편한 상태에서 의지 장착을 위해서 절단 부위를 재수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모두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해당 부위 수술 과정에서 필요한 병원비나 휴업보상을 재요양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기본적으로 재요양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정 기준을 살펴보면 재요양이 인정될 수 있는 그 요건으로는 최초 요양으로 상병 부위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그 상태가 치유된 이후에 어느 시점부터 악화된 경우 또는 악화로 인해서 다시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에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악화된 이유를 살펴보는데 그 이유가 나이나 그 밖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재요양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진단된 그 병명이 자연 경과적으로 당연히 발생 가능한 병적 상태로 확인된다면 재요양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초 요양 신청 단계에서 승인받아서 치료한 병명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 경과적으로 누구나 그 정도의 상병 상태에 이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재요양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해당 병명의 후유증상으로 판단해서 후유증상 예방관리를 위한 상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유증상 예방관리 신청을 통해서 치료를 도와주는 근로복지공단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에서는 후유증상 예방관리 제도를 이용 가능한 경우에 재요양 승인을 해주지 않고 후유증상 예방관리 수준의 요양관리만 하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재요양이 필요한 세 번째 요건으로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다시 말해서 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 재수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최초 요양 당시 치료한 내용에 대하여 필수 불가결하게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연히 재요양을 통해서 해당 수술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설명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재요양의 당연한 인정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요양 신청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면 당연히 재요양 신청서 작성은 기본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치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주치의사는 재요양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 그리고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의 소견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 서식을 완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일 수술을 한 경우라면 진료기록부 이외에 수술기록지 그리고 MRI, CT와 같은 영상을 찍었다면 해당 영상 자료 등을 같이 제출하면 공단에서 자문의사 협의회를 개최해서 최종 재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요양 신청서와 주치의사 소견서 그리고 병원 자료만 묶어서 공단에 제출하면 쉽게 공단에서 인정해 주는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답은 그렇게 쉽게 인정은 잘 안 해준다입니다. 최근까지도 재요양 신청을 했는데 또는 추가 상병 신청을 했는데 공단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자주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재건수를 하고 장애 진단까지 받았는데 이후 무릎 부위 염증이 악화되어서 재건수를 한 부위 염증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모두 걷어내는 수술을 하게 되어서 병원에서 해당 치료 과정을 재요양 신청서를 통해서 공단에 접수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러한 경우 재요양을 승인 안 해줄 이유가 없는데 재요양 불승인 통보를 받은 재해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 왜 산재 승인을 안 해주는지 하소연하면서 아주 답답해 하셨던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통해서 재요양 승인 결정을 받아내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은 시간대로 그리고 경제적 비용은 경제적 비용대로 더 소요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든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실 재요양 신청의 경우에도 그동안 치료 경과나 치료 상황 그리고 종결된 이후 왜 다시 요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스토리를 정리해서 접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주치의사 소견서와 병원 자료만 있으면 그 자료를 보고 바로 산재 승인을 해주겠지, 재요양 승인을 해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안 그래도 치료받기 힘든 상황에서 더 힘든 행정 절차 과정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